이번 시간에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되게 제목이 거창하게 보이지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겁먹을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분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부분 집합은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이겁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속하게 되면 결국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A의 원소인 X, 그죠? 그러니까 A의 원소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X가 B에도 모두 다 포함된다. 요거일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 이해 안 가시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다 들어있다면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A와 B의 그 포함 관계, 즉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바로 이러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지창이 아니라 이지창이죠. 그죠? 이게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이지창은 뭐냐면 결국 포함한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contain이거든요. contain. 여러분들 컨테이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컨테인의 C를 우리가 기호로 형상화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물론 B가 꼭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에는 이 C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혹은 A는 B에 포함된다. 혹은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면 당연히 이 지창에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A가 1, 2, 3이고 B가 1, 2, 3, 4잖아.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들 뭐예요? 1, 2, 3이 어디에도 들어있어? B에도 들어있거든. 그럼 끝났다 이거야.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A는 뭐다?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A가 B에 포함된다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훨씬 더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이 B 안에 A가 쏙 들어와 있죠. 그죠? 이 안에 너 있다? 그죠? B 안에 A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가 B에 쏙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세 집합 ABC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가 함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공집합엔 원소가 없잖아. 선생님 원소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집합에 포함될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정의에 따르면 얘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다 틀립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 당연히 A는 A의 부분 집합이죠. 왜? 정의에 따르면 A의 모든 원소는 A에 다 들어있거든. 당연하지. 따라서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는 이해가 가. 정의에 따르면.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머릿속에 딱 그죠?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벤 다이어그램 보세요. A가 B 안에 쏙 들어와 있고 B가 C 안에 쏙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A는 C 안에 쏙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본다면 이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볼까?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공집합.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죠. 그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봐라. 확인하고 가면요. 이거 봐. 모든 문제의 답에 공집합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2번 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공집합은 중괄호 없이 그냥 요 기호만 쓰고요. 이 경우에는 요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얘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하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됐죠? 2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딱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1과 2의 부분집합은 자 공집합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 즉 1과 2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따로따로 세면 돼요. 원소가 하나인 거 1과 2. 그러니까 2번에서도 사실 원소가 하나인데 이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집합이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원소가 몇 개인 거? 2개인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소가 2개인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봐. 1, 2, 3이 되면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 3개가 등장을 했죠?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또 3개가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3개,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 1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집합을 우리가 나열할 때에는 공집합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인 거 몇 개 있는지 쭉 나열해 주시고요.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거,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거 요 순서대로 쭉쭉쭉 나열해 가시다가 자기 자신이 등장하면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자. 서로 같은 집합은 뭐냐라는 건데 이 서로 같은 집합은 두 집합 A, B의 모든 원소가 같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두 집합 A, B의 모든 원소가 같을 때. 자, 이걸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A와 B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니까 우리는 A equal B라고 나타내겠죠. 당연히 같지 않으면 A와 B는 같지 않다. 짝대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진부분집합은요. 얘는 또 뭐냐 하면 요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왜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냐 하면 봐. 부분집합이라는 여기에서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하면 A의 모든 원소들이 또다시 A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부분집합의 뭐예요? 성질에서.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상한 거야. 왜? 부분이라는 건 전체가 아닌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전체가 또다시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지. 그런데 부분집합의 정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A도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로 전체가 아닌 일부분으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일 때 그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만을 진짜 부분집합으로 나타낸다. 즉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우리가 요 4번 볼까요? 1, 2, 3의 부분집합은 요렇게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쭉 나열을 했는데 이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어느 부분일까요?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요 놈이, 그죠? 요 부분이 바로 진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놈을 제외한 나머지들만을 일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얘 사이에 포함 관계를 조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A는 2, 4, 6, 8인데 자, B는 X가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랬으니까 B는 1, 2, 3, 4, 5, 6, 7, 8, 9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C는 조건 제시법이죠. X들의 집합인데 X는 2 이상 9 이하의 짝수다 그랬으니까 2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 A하고 C는 원소들이 똑같죠. 즉 A가 C의 부분집합도 되고 C가 A의 부분집합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다? 아, A와 C는 똑같다 라고 같은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A와 C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A와 C는 B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한눈으로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둘게요. 만약에 우리가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되면 되냐면요. 봐. 부분집합에 각각의 원소가 포함될지 포함 안 될지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봐라. 우리가 지금 원소의 개수가 3개밖에 없는 집합을 생각하고 있잖아. 즉 A, B, C야.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 또는 얘네들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그 부분집합에 A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 다음 B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요. C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봐. 만약에 여기서 이제 A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동그라미와 X로 표현하게 되면요. A, B, C가 다 들어가는 경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돼서 A, B, C로 이루어진 그죠?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뭐야? A, B는 들어가고 C는 안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A, B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고요. 이 경우는 A와 C만 들어가고 B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분집합에. 따라서 A와 C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부분집합을 결정할 때는 이 A가 그 부분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B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C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해 주면 되고 그 경우의 수가 각각 포함된다 안 된다 두 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곱한 총 8개의 부분집합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아주 얄팍하게 지식을 갖고 있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면 전체 경우는 8가지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왜 8가지가 되는지. 그지? 여기도 2가지, B에서도 2가지, C에서도 2가지. 이렇게 보니까 이 각각을 곱한 8개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봐라.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있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을 계속 몇 개를 곱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한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의 n승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아지는 거 하나를 제외한 거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2의 n승에서 2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났죠? 쉽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 같은 경우 A가 1357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럼 그 부분집합에 1이 들어갈지 말지
3도 들어갈지 말지 5나 7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2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4번 곱해져서 16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에서 하나를 뺀 15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2의 n승계가 된다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따로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진부분 집합이 뭔지 안다는 가정하에. 됐죠?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부분 집합에 관한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나왔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승이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죠? 실제로 그려보세요. 여기 그렸던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요렇게 봐. A가 처음에는 2가지였지만 이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2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시 B가 2가지씩이 나오게 되니까 4가지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 각각의 B가 4가지 경우에 대해서 C가 다시 몇 가지씩? 2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총 8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표현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왜 2의 n승이 되는지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